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 15주차 마지막 수업이네요, 벌써.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주차에는요, 알고 계시다시피, 예, 뭐, 특별한 수업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예, 우리 뭐, 기말고사 평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별도의 수업 내용은 없지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주차에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많아서 그 내용을 좀 많이 했으니까 14주차에 못했던 내용을 15주차에 좀 보충을 또 하고요. 그래서 결국 강의 계획서상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한 번씩 다루고,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은 예, 기출 문제를 조금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14주차에 있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요런 게 있었어요. 음, 장부 관리 구성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장부 조회를 실습하는 것, 그리고 주요 재무 비율을 산출하는 걸 연습해 본다. 뭐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한 번씩 해볼까요? 자, 장부 조회하는 거는 어, 그 전산회계 시험에서도 나오긴 나옵니다. 비중은 엄청 크진 않지만 나오기도 하고 시험에 출제도 되고 실무에서도 당연히 장부 조회를 많이 하죠. 근데 실무에서는 뭐 뭐를 조회할 때는 꼭 무슨 장부를 봐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공식처럼 장부를 조회하지는 않아요, 전혀. 여러분들도 조금만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어, 내가 찾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이 장부 관리 메뉴에 여러 가지 애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하나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한 메뉴만. 뭐 꼭 거래처 원장이 아니어도 뭐 계정별 원장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값을, 찾고자 하는 값을. 뭐 정답은 뭐 딱히 없어요. 물론 이러면 안 되겠죠. 현금 계정 과목에 대한 뭐 특정 일자의 잔액을 알고 싶은데 계정별 원장에 가가지고 계속 찾아봐야 그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현금 계정 과목에 대한 그 연중 증감의 내용은 별도로 계정별 원장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현금 출납장이라는 메뉴, 거기에서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 계정 과목의 변동을 알고 싶으면 현금 출납장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게 뭐 없지는 않지만, 근데 학계장익 시산표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뭐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런 어디서 확인해도 확인이 가능한 정보들도 꽤 많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부관리랑 관련된 파트는 뭐 특정 몇몇 어떤 특징들을 빼놓고는 뭐 뭐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메뉴로 가야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압박감? 뭐 이런 강박관념 같은 건 조금 버리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장부 관리는 메뉴에서 요 재무회계 메뉴에서 장부 관리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요 순서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뭐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자꾸 시 목소리가 많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말을 해도 요새 워낙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고, 그죠? 사람들을 만나도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또 마스크를 쓴 상태로 얘기를 하면 답답해서 자꾸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이 동영상을 찍느라고 쭉 이어서 1시간, 2시간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중간에 예, 그 삑삑대는 소리가 삑삑대는 소리가 자꾸 나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맨 처음에 거래처 원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이라는 건 뭐냐면 전산 입력할 때
뭐 매출 채권이라든가 기타 채권, 매입 채무, 기타 채무 뭐 이런 계정 과목들은 꼭 상대 거래처가 누군지, 상대 거래방이 누군 거래방?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그게 어느 거래처한테 받을 돈인지가 당연히 이거는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성격이. 그래서 거래처 원장은 당연히 거래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시 할게요. 거래처를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계정 과목별로 조회가 일단 되긴 되는데 그 조회가 되는 계정 과목별로 어떤 거래처에는 해당 계정 과목의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변동은 어떻게 됐는지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면은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잔액, 내용, 총괄 잔액, 총괄 내용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간을 설정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조회를 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먼저 가볼까요? 거래처 원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냥 아예 뭐 메뉴를 직접 보는 게 제일 낫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장부관리라는 메뉴에 오셔서 맨 처음에 있는 거래처 원장을 한번 클릭해 봅시다. 우리 같이. 자, 클릭했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탭은 4개네요. 잔액 탭, 내용, 총괄 잔액, 총괄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일단 잔액 탭에 가서 기간을 한번 볼까요? 기간은 되게 중요한데 뭐 며칠로 해볼까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정도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 뭐가 궁금하지? 외상 매출금 해볼게요. 외상 매출금 108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까지 하고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합시다. 우리 회사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에 전표를 작성하잖아요. 전표라는 게 뭐야?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거래에 대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분계를 입력하는 양식이 전표라고 했잖아요. 예. 그 전표에다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분계를 입력하는데 그 입력된 분계들 중에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온 분계들만 모아서 보여줄 거예요. 이 거래처 원장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일매일, 뭐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회사에서 발생한 여러 거래들에 대해서 분계를 차변대변으로 나눠서 막 했을 텐데 그렇게 한 분계들 중에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출연한 분계들의 내용들만 묶어서 여기서 보여줍니다. 걔네들만 뽑아서 엑셀로 치면 필터링이죠, 필터링. 그죠? 그런데 그냥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출연했던 내용들을 단순히 그 금액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으긴 모으되 다시 거래처별로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통은 거래처 여기 칸에서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어느 거래처를 원하는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엔터 치면 거래처 101번 처음에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부터 마지막에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까지 모든 게 다 줘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엔터 쳤죠 그냥. 다시 엔터 칠게요. 그럼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분계를 한 여러 다양한 분계들 중에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출연했던 분계들만 모았는데 모을 때 그냥 모으지 않고 외상 매출금이 출연하긴 했지만 그게 주식회사 금강산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분계된 내용들을 그것들만 다시 모으고 또 유플러스 통신이다라는 이 거래처하고 연관되어서 나타난 외상 매출금 그 분계들만 모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102번. 얘는 어떻게, 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 잔액을 확인하는 요 탭에서 어떤 특정 거래처랑 관련된 좀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얘를 더블 클릭을 했더니 자동으로 내용이라는 탭으로 넘어가죠. 어, 즉, 요걸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 우리 회사랑 거래가 있는 주식회사 금강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한테 우리가 제품을 많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상매출금이란 계정 과목이 이 회사랑 관련해서 분계가 되었었겠죠. 근데 이 회사한테 2019년 12월 31일 현재, 지금은 2020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년도 말 현재 주식회사 금강산한테 받을 외상 대금은 1,025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1,025만 원이 있었던 건데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보시면 차변에 30이라고 돼 있죠. 무슨 뜻이야? 아, 우리 회사가 이 주식회사 금강산한테 30만 원만큼 또 매출을 발생시켰네.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30만 원보다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켰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우리한테 아직 안 준 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돈이 새롭게 2020년 1월부터 3월 3개월 동안에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했구나. 받을 돈이 더 생겼구나. 근데 오른쪽에 대변해 보시면 500만 원이 써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야? 외상 매출금 금액이 500만 원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왜?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계정 과목이 기본적으로 최종 잔액은 차변에 남는 애라고. 그러니까 전기에 이월됐다라는 저 1,025만 원도 결국에는 차변에 남아있는 잔액이란 말이죠. 근데 차변에 남아있는 잔액이 대변에 쓰여져 있는 금액하고 상계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슨 뜻이야? 500만 원만큼 주식회사 금강산이 우리한테 돈을 줬단 얘기예요. 우리가 받을 돈이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00만 원만큼은 우리한테 지급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 그날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금강산으로부터 받을 외상 매출금이 남아있는 게 얼마? 555만 원만큼만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바로 거래처 원장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이제 외상 매출금 누구한테 얼마 받으러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엄한 데 가가지고 수출나라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3천만 원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1218만 원 남아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3월 달에 얘기하려면 근데 이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해서 더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기 2월 차변 잔액 맞죠? 차변에 2월 된 잔액이 쓰여져 있잖아. 왜? 외상 매출금은 자산 계정 과목이니까 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니까 잔액은 왼쪽 차변에 남는다. 주식회사 금강산한테 우리 1,025만 원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근데 1월 10일 날 어떻게 됐어요? 아, 얘네가 먼저 500만 원을 갚았어요. 땡큐 땡큐. 500만 원 먼저 갚았네. 그래서 야, 주식회사 금강산한테 이제 받을 돈은 525만 원만 남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1월 23일 날 금강산이 제품 좀 팔아. 그래서 우리가 또 제품을 또 팔았어. 근데 매출은 발생했는데 돈은 안 줬어요, 또. 30만 원 나중에 줄게. 그러니까 받을 돈이 또 올라갔죠. 그래서 차변에 30만 원 이렇게 써주면 결국 3월 31일 현재는 이제 1월 달 이후에 그 요 거래 두 건이 있고 나서 3월 31일까지는 추가적인 거래는 없었던 거예요. 555만 원을 받을 돈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요걸 좀 바꿔볼까요? 한 12월 31일로 그러면 바뀌었죠 또 잔액이 55만 원으로 무슨 뜻이야? 1월 23일까지 우리가 3월 31일을 기준으로 조회했을 때는 요 내용만 반영이 됐는데 12월 말까지 1년 전체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니 9월 달에 다시 금강산이 500만 원을 또 다시 우리한테 갚았네. 그래서 결국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금강산한테 우리가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은 55만 원만 남아있네. 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지금 잔액하고 내용 여기 보시면 잔액하고 내용이라는 탭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하나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별로 어떤 증감이 있었고 특정 시점 현재 얼마를 받거나 뭐 이런 잔액이 남아 있는가 요것만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 총괄 잔액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처를 중심으로 조회를 하되 이 거래처와 연관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의 내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결국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이 메뉴에서 그죠? 이 메뉴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1월, 2월, 7월, 3월 맨날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때마다 이 거래처를 다 당연히 걸어줘야 되겠죠. 건다는 거는 거래처를 명확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겠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게 원 데이터야. 로 데이터야, 로 데이터.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이 장부조회라는 장부 관리의 이런 거래처 원장 이런 메뉴들은 필요한 내용들만 필터링해서 보여줄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별 내용이 아니죠, 사실. 엄청난 내용은 아닌데,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이라는 거래처를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와 연관되어서 우리 회사가 분개를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필터링을 해보니 현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에 대한 분개를 할 때도 이 회사랑 관련된 게 있었고 외상 매출금도 있었고 원재료도 있었고 지급보험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잔액이 지금 현재 얼마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즉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접대비 크레딧 총괄 잔액에 대한 이 잔액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총괄 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보면 금강산하고 접대비 계정 과목으로 분개될 만한 거래가 있었는데 뭐냐면 접대비로 3,333만 원을 4월 1일에 금강산한테 줬네. 지급했네요. 그죠? 뭐 접대비 이렇게 많이 줬을까요? 아무튼 이게 바로 거래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 근데 요거 처음 거 탭 두 개에서 조회할 때는 계정 과목을 일단 정해줘야 된다. 근데 총괄 잔액으로 가보면 계정 과목 정할 필요 없이 이 거래처를 기준으로 관련 있는 계정 과목은 다 보여준다. 그리고 관련 있는 계정 과목 보여주니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총괄 내용이라는 탭으로 이동되면서 이렇게 보여준다. 쉽죠? 이 거래처 원장이 사실 제일 많이 쓰이고 강력해요. 강력하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이네. 이거는 사실 지금 뭐랑 같아요?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방금 본 거래처 원장에 있는 이 총괄 잔액, 총괄 내용 이거랑 같은 거지. 그죠?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볼게요. 이렇게. 똑같죠? 주식회사 금강산을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계정 과목들을 모아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메뉴만 써서 이 메뉴로 직접 바로 들어와도 되고요. 아니면 거래처 원장에서 또 보셔도 되고요. 자, 이건 별로 의미 없고 세 번째 계정별 원장. 얘는 이제 거래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거래처가 하나도 안 중요하고 우리 회사 기준에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처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해주는 장부예요. 계정별 원장은 어디 갔냐 조회. 조회를 한번 눌러주면 자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면 이 계정 과목과 관련돼서 시간 순서대로 분개된 내용들은 쭉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잔액은 얼마다? 181-505-000이다. 언제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이건 내가 지금 조회를 12월 31일로 했지만 6월 말 기준으로 당좌예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하면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6월 30일 현재
219-476-000의 잔액을 가지고 있다. 찾을 수 있죠. 그죠? 이거는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거래처가 뭐 빛날통신이든 대박회로든 얘네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누가 거래처가 되든 상관없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사용된 분계들만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네 번째, 현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은 현금 계정만 따로 빼서 그 증감 내용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일반 전표 입력에 분계를 여러 다양한 분계를 했는데 그 중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온 분계들만 모아서 이 현금 출납장에서 보여줍니다. 그죠? 자, 1월 1일부터 뭐 4월 30일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오호, 우리 회사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1억 2,300만 원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월 5일 날은 이거 차입금. 국민은행한테 돈을 빌렸네. 1,100만 원 빌렸네. 그래서 현금이 또 늘어났죠? 또 이때는 원재료 대금도 지급을 먼저 해줬네. 10만 원을. 그래서 10만 원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133900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면 뭐, 이런 문제가 이런 게 나왔다. 2020년 4월 30일 현재 A라는 회사의 현금 잔액은 얼마냐? 그런 거 물어보면 뭐 봐야 돼? 현금 출납장 이거 해서 3월 31일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쭉 내려가서 여기 잔액을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현금 입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어디? 여기 봐야죠. 282-016-0002 요 3개월 동안 입금된 총액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개표 월개표는 그 해당 뭐 3월이면 3월 그 한 달 동안에만 발생한 거 누적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1월부터 3월까지 뭐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내용들을 봤잖아요. 근데 일개표랑 월개표는 3월 한 달에만 그럼 1, 2월 상관없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한 달에만 이런 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그전 것도 여기서 조회를 할 때 계정별 원장 조회할 때처럼 뭐 3월 1일, 3월 30일에 이렇게 조회하면 한 달치가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일개표, 월개표도 그냥 월개표에 가서 3월 이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 보면 3월 9일 날 3월 요 기간 안에 들어올 때는 미지급금은 500만 원이 줄어들었네. 요 거래 하나가 있었네요. 증감이. 지금 보시면 뭐 차이가 있나? 이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정상이에요. 다 같은 내용 원재료 가지고 약간씩 관점을 기준점만 다르게 잡아서 조회하는 거라서 내용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자, 분기장은 뭐냐? 지금까지 여기 일반전표 입력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그냥 보여주는 거. 이렇게. 이건 모든 분기예요. 뭐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도 아니고 거래처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시간 순서. 시간 순서대로 차변되면 이렇게 분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게 분계장. 그다음 7번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은 얘도 결국 분계장의 내용인데 이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계정별로 임차료면 임차료, 원재료면 원재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모아서 보여주는 것. 8번 메인 매출장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한 내용만 보여주는 거. 어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입력한 내용만. 네. 여기서 입력한 내용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때 반영될 애들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보면 유형이 0센지, 과센지, 0센지, 과센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매입으로 가면 더 다양하겠지. 영세, 과세, 카과, 현과, 뭐 수입 막 이렇게 있겠죠. 결국은 어디에 입력된 내용들을 보여준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기. 여기에 입력된 내용들을 뭘로 보여준다? 시간 순서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원하는 월별로 뭐 3월 달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3월달 것만 나오고, 매출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메인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그럼 이 내용이 뭐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반영될 내용이다. 자, 이게 이제 장부 관리랑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장부조회 실무 문제를 한번 그래도 또 연습을 한번 해봐야죠. 예,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았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